박지은 27세 서울의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국내 3대 항공사 중 하나의 최종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다. 학창시절부터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토익 점수는 950점, 중국어 회화 자격증까지 갖춘 그녀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준비된 승무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외모도 단정했고 아르바이트로 쌓은 서비스 경험도 풍부했으며 항상 이력서에 적을 활동이 넘쳐났다. 말 그대로 이력서만 보면 완벽한 후보자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완벽이라는 단어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다. 그건 바로 조급함이었다. 지은은 늘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 출근 준비는 43분, 아침 식사는 7분, 지하철은 반드시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타야 하고 10분 단위로 체크하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하루 스케줄이 알림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일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초조해졌다. 정해진 계획 밖의 일이 끼어드는 걸 견디지 못했다. 그 때문일까? 지은은 늘 바쁘고 예민해 보였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요라며 선을 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아. 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조금 여유를 가져봐. 인생이란 게 다 계획대로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다. 나는 여유를 가지면 실패해. 흐트러지면 안 돼.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 내 인생도 흔들려. 그만큼 그녀는 절박했다. 단순히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쥐어짜며 달려온 지난 몇 년이 단 한 번의 면접으로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면접 당일 아침, 지은은 여느 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평소엔 자명종보다 먼저 눈을 뜨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머릿속이 면접 생각으로 가득했다. 세수를 하고 단정히 머리를 올리고 전날 밤 다림질해 둔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2주 전 예약해둔 명품 정장은 여전히 옷걸이에서 고급스러운 광택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주름을 한 번 더 펴고 거울 앞에 섰다. 눈빛, 표정, 미소.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되뇌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게 오늘로 끝나는 거야. 집을 나서기 전 지은은 한 번 더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단단한 각오와 함께 작은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그녀는 계속 손거울을 들여다봤다. 립스틱이 번지진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진 않았는지 구두에 흠집은 없는지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예정된 시간보다 7분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 근처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너진 박스 더미가 보였다. 그 안엔 허리를 구부린 채 비닐과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리어카 바퀴는 틀어졌고 넘어진 박스는 인도를 막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냥 스치듯 지나치고 있었다. 지은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머릿속엔 동시에 여러 문장이 겹쳤다. 지금 멈추면 면접에 늦는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오늘 하루 내내 마음이 걸릴 거야. 사람을 도우려다 면접을 망쳤다고 하면 그걸 핑계라고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8시 47분. 면접장은 9시 30분까지 도착. 지하철과 도보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이 순간이 한계였다. 시간과 양심 사이. 이건 지은에게 있어 익숙지 않은 고민이었다. 늘 정해진 계획대로만 움직였던 그녀에게 즉흥적인 선택은 리스크이자 혼란이었다. 주변을 보니 바삐 지나가는 출근길 사람들 중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다. 그저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자기 갈 길을 바삐 걸어갈 뿐. 그 순간 지은은 무언가가 쾅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대로 지나치면 그냥 또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확고하게 구두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고 따뜻했다. 박스 조각을 하나하나 옆으로 치우고 할아버지를 일으켜 부축해 벤치까지 옮겼다. 바닥에 엎어진 폐지에는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고
그걸 줍느라 지은의 스타킹 무릎엔 자국이 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 콘크리트 바닥에 감촉이 몸으로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가씨, 그냥 가던 길 가. 난 이런 일 익숙해. 하지만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었다. 그렇다고 익숙해져선 안 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잠시 도울게요. 그 순간 완벽하게 정돈된 하루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지은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무너짐이 그렇게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오전 9시 43분. 지각 13분. 지은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로 항공사 본사가 위치한 강남의 고층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기회는 단 한 번. 그것도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였다. 늦었다. 끝났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쯤 정시에 도착했겠지. 라는 이상한 후회 아닌 위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면접장이 있는 18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바쁘게 정장을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정적에 가까웠고 면접 대기실 앞엔 깔끔하게 정돈된 지원자들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등 뒤로 땀이 식은 냉기가 느껴졌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고 스타킹엔 무릎 부근이 살짝 울어 있었으며 정장 자켓의 소매엔 박스를 옮기다 묻은 듯한 자국이 살짝 비쳐 보였다. 문이 열리고 스태프가 지은을 확인하자 살짝 당황한 듯 말했다. 박지은 지원자,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면접 순서가 끝나가는 중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고 면접실 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면접실 안은 고요했다. 3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면접관이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중년의 여성 면접관이었다. 박지은 지원자 맞으시죠? 지은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면접관이 말을 이었다. 이번엔 젊은 남성 면접관.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아시나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네, 지각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첫 번째 면접관의 눈이 그녀의 복장을 스쳤다. 상태가 조금 불량하네요. 스타킹도 찢어졌고 자켓도 구겨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오는 길에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다 넘어지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지나가려다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할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시간을 놓쳤습니다. 구두도 그때 벗고 뛰다가 망가졌습니다. 면접실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되었고 마치 무언의 대화라도 나누는 듯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다. 세 번째 면접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예상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두 번째 면접관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다. 지원자 중 한 명이 결석이네요. 그럼 일단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 말은 곧 지은의 면접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꺼낼 기회가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참았던 눈물이 금세 맺히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래, 적어도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잖아. 그건 그녀가 그날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면접에 낙방한 줄 알고 지은은 방바닥에 앉아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저희 항공사 회장님께서 따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본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믿을 수 없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은은 또다시 항공사 본사의 로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면접 대기실의 긴장감도
경쟁자들의 시선도 없었다. 단지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는 전화 한 통이 그녀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을 뿐이다. 무슨 일이지? 혹시 뭔가 문제라도 아니면 항해. 지은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어떤 결론도 스스로 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요하게 올라가고 도착한 층은 38층. 최고 경영진만 출입할 수 있다는 유리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회의실이 있는 공간이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지은은 조심스레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한 남성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의 머리칼이 단정히 빗겨 있었고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에선 묵직한 기품과 세월의 무게가 동시에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부드럽고도 단호한 눈빛. 지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가 박지은입니다. 회장은 지은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손짓했다. 여기 앉으시죠. 고급스러운 나무 회의 테이블. 그 앞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이 도왔던 노인분 기억하시나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그분이 왜요? 그분은 우리 항공사의 공동 창업주였습니다. 창립 멤버이자 제 인생의 스승 같은 분이죠. 지은은 말을 잃었다. 그 할아버지가. 회장은 말을 이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회사를 위해 온몸을 바쳤지만 세월은 그 이름조차 지워버렸지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고요. 그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런 분을 그날 당신이 도왔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지은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판단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그 노인의 사연을 알지 못했던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면접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고 복장이 흐트러진 걸 본 그 순간 내 안의 기준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합격 기준이셨다는 뜻인가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 사람을 먼저 본다. 그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당신이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회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 앞에 내밀었다. 여기엔 당신의 임용 통보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일부 심사도 남아있지만 저는 당신이 우리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반복했다. 회장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지은 씨, 사람을 보는 눈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 품격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고 앞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은은 정식 승무원이 되어 처음으로 탑승한 국제선 비행기에서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아들이며 생각합니다. 내가 도운 건 한 사람의 노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행 중간마다 누군가의 눈을 먼저 살피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말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